북적북적 함께하는 남북배움터 제6강 나는 얼마나 포용적인가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맡은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부소장 권영태입니다. 이제 짧은 강의 5가지를 공부를 하고 마지막 종착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과제를 제가 중간중간에 부여하면서 왔기 때문에 아마 과제를 하신 분들은 좀 더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쭉 따라오셨을 텐데요.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 법무사가 되신 분도 있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국회의원이 되신 분도 있고 소개를 해드렸죠. 법무사라는 자격은 변호사만큼 상당히 좀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북한 출신의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독일처럼. 이런 가능성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일부 어떤 분들은 한국판의 메르켈, 한국에서 북한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나 좀 불편한데, 이런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꿔서 몰랐으면 나는 상관없는데 법무사한테 일을 맡기러 갔더니 탈북민 출신이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 일을 내가 좀 맡기기가 그렇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6강의 주제가 나는 얼마나 포용적인가 라고 제목을 지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내가 그 상관없이 내가 무조건 그분들한테도 일을 맡겨야 돼?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또 아니면 의식적으로 어떤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것을 나도 모르게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기업에서 시민단체가 하는 활동들 상당히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저나 여러분들 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통합과 또 포용을 향해 나아가는 데서 북한 이탈 주민이 함께 제대로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앞에 DEI 관점에서 보면 파티에 초대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춤도 같이 출 수 있고 과일도 같이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될 수도 있다는 당연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한국판 메르케이 나는 불편하다. 혹시 이런 분들은 넷플릭스, 디즈니 이런 좀 최근에 나타나는 영화 현상들이 불편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이미 이제 포용성이라는 잣대를 상당히 중요한 조직 운영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 현재 점점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아니, 그런 거는 정말 큰 기업에서만 일어나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선도적인 세계 최상층부에 있는 기업들이 하는 어떤 정책들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점 중소규모의 기업들로 또 다른 외국으로 퍼져 나가게 된다는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아마 아직 제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 사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 사회의 큰 규모의 기업들 중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모든 기업들이 ESG 실천하는 것이 다 이제 기본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포용이라는 개념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넷플릭스가 불편하다, 한국판 메르켈이 불편하다, 좀 더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그림은 정말 최근에 논란이 됐던 백설공주라는 영화인데요. 이 주인공이 라틴계 배우를 쓰면서 야, 이게 어떻게 백설공주야, 흑설공주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인어공주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구에 백인이 주류로 살아가는 어떤 그 사회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들을 많이 이제 들여와서 하다 보니까 어떤 많은 캐릭터들이 당연히 백인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인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좀 기독교 종교를 가지신 분들 중에는 조금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민중의 예수라는 작품인데요. 백인이 아닌 예수와 또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상을 캐릭터화하고 있죠.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우리가 좀 돌아보는 지점에 대해서 나는 당연히 어떤 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통합에 어긋나는 포용성이라는 관점에서 어긋나는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레이첼 제글러 같은 경우에 제가 말로는 라틴계 배우라고 하면서 라틴 배경 배우라고 제가 자막을 써놨습니다. 라틴 배경 배우 하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처음에 앞부분 강의에서 북배경 주민을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의욕적으로 제안했지만 조금 논란이 많고 여전히 논란이 있고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은 과연 어디 배경 주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분도 라틴 배경 배우라고 했을 때 사실은 언론에서 라틴계 배우라고 쓰는 것 자체도 사실은 통합에 어긋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부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판 메르켈도 넷플릭스도 불편하다 이런 분들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상당히 이 혐오 표현을 이미 표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뭐 먼저 온 작은 통일이다라고 해서 이제 높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비하하거나 뭔가 증오를 표출하거나 하는 움직임들이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해서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이 부분들은 직접 사례를 모으기가 조금 그래서 AI에 물어서 이렇게 표를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표현들은 전혀 뭐 북한 이탈 주민뿐만 아니라 어떤 계층 누군가에 대해서도 써서는 안 되는 표현들인데 우리 사회에 좀 이런 것들이 참 만연하고 있는 현상들이 있어서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해서도 참 예외는 아닌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실향민에 대해서도 혐오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실향민이라는 말도 난 못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과거에 실향민에 대해서 38 따라지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38이라는 거는 이제 밑에 화투 게임에서 보시면 3하고 8 섰다라는 노름에서 나온 그 용어인데요. 광의로 구성되는 38 광땡은 아주 높은 그 족보를 차지하는데 반대로 3과 8은 아주 낮은 족보가 되는 그거를 비유해가지고 38선 넘어 과거의 실향민들은 이제 38선 남북 분단이 될 때 38선을 그어졌지 않습니까? 그 38선을 넘어온 것을 38 따라지 1이라는 거기에 비유를 해가지고 아주 혐오 표현으로 오랜 기간 사용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현상이었는데요. 지금도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그냥 좀 난 불편하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가지고 아주 극히 일부긴 하지만 그런 현상들이 없지는 않다라는 점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번 강의의 6강의 주제는 나는 스스로 얼마나 포용적인가 한번 돌아보자는 시간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좋은 것이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감 조사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감은 우리가 코로나 때 물리적으로 이제 사람과 사람이 떨어져 있도록 하자는 이 사회적 거리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용인할 수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되겠습니다. 예컨대 이런 영화에 나오는 이제 외계인 베놈 같은 존재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런 외계인이 베놈이 한국 시민으로서 나는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진 같은 국민으로서 괜찮아. 아니면 나는 같이 내 동료 노동자로서 같이 직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어. 내 이웃에 이런 베놈이 살아도 괜찮아. 아니면 뭐 내 친구로서 괜찮아. 같이 내가 사업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도 가능해. 뭐 이런 베놈도 내가 이성 친구로서도 가능해. 내가 친척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 자, 이렇게 조사를 한번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는 기준이거든요. 자, 뭐 베놈 같은 이런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존재를 가지고 뭐 한국민도 괜찮고 이웃도 괜찮고 뭐 결혼해서 친척도 뭐 상관없지 할 수 있는데 자,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북한 이탈 주민 중에 지금 유튜버로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분인데요. 이런 여성 북한 이탈 주민은 내가 친구로서 괜찮아. 당연히 한국민으로서 괜찮아. 뭐 내가 결혼도 할 수 있어. 내가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로서 아주 뭐 환영이지. 이런 판단이 가능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런 북한 이탈 주민들도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분들은 한국에 오긴 오셨는데 국적 받는 것도 거부를 하고 그냥 산속에 숨어 사는 공중파 TV에서 소개된 다큐멘터리의 아주 좀 특이한 사례인데요. 북한 이탈 주민 중에도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이웃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내가 같이 일을 하는 동료라면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누군가가 나의 친척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나랑 인척이 됐을 때 내가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사회적 거리감 조사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과연 북한 이탈 주민들을 한국민으로 있어 인정할 수 있는가, 친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내가 이성 친구로서 사귈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이거는 북한 이탈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다 던져봐도 됩니다.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장애인에 대해서도, 외국인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또 뭐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니까 어르신, 시니어 세대에 대해서도, 시니어 세대랑 이성 친구, 이거는 그런 부분 당연히 빼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잣대들로 이제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대답하는 기준은 strongly disagree부터 strongly agree까지 5단계로 판단해 보시는 건데요. 나 정말 싫은데 안 돼! 용납 못 해! 라고 하는, 어느 정도는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 하는 거. 이게 이제 mostly disagree겠고요. neutral, 나 상관없어. 이런 정도, 중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는 대체로는 별 문제 없고, 이렇게 판단을, 난 대한영이야. 이렇게 한다면 이제 strongly agree. 이렇게 5단계로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감을 한번 측정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과거 정말 오래전 예전 일인데요. 어느 지방 출신들하고는 우리는 절대 사돈을 못 맺어. 이런 것들이 사회 현상으로 좀 안타깝게도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워낙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또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없어졌겠죠. 그런 현상들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또 이제 성소수자라든가 이런 다양한 소수자 그룹과 관련해서 나는 용납 못해, 못 받아들여. 이런 현상들이 있고, 그냥 내심 나 좀 불편한데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이제 양심의 자유 문제, 겉으로 표출이 안 되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이 이제 혐오 표현으로까지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조금씩 만연하다 보니까 좀 사실은 사회 통합에 관련돼서 뭔가 포용 사회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해서도 예외가 아니겠습니다. 제가 5강을 마치면서 한번 북한 이탈 주민 관련된 영화를 찾아보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과제를 냈었는데요. 지금 저는 3편의 영화를 뽑아 보았습니다. 왼쪽 그림은 크로싱이라는 영화고요. 이 크로싱은 일반적으로 이제 북한 이탈 주민 관련된 영화로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상업 영화로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흥행도 이제 많이 좀 되고, 북한 이탈 주민의 삶이라는 것이 저런 것인가라고 해서 그런 삶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영화는 그 VIP라는, 제목은 사실 전혀 북한 이탈 주민하고 관련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데, 북에서 넘어온 연쇄 살인마, 사이코패스를 잡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도 온갖 살인을 저지르면서 그런 북한에서도 이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남쪽으로까지 넘어와서도 이제 그런 행각들을 벌여나가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하고 추적하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요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고요. 오른쪽 위의 영화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영화인데요. 딱 그림이 보시면 느끼는 어떤 느낌이 있죠. 두 남성 군인이 같이 이제 있는 장면이라서 맞습니다. 이게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된 어떤 좀 동성애 코드를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이건 제목은 어느 여름날 밤에라는 영화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이제 3만 명 넘게 현재 우리 사회에 넘어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으신데, 이게 꽤 많은 영화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다뤄지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영화들도 좀 다양하죠. 자, 일단 북한 이탈 주민의 일반적인 경우, 사실 어디까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또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긴 합니다만은, 크로싱이라는 영화, 북한에서 연쇄 살인마, VIP라는 영화, 또 이런 뭔가 동성애 코드를 다룬 이런 영화들도 있는데, 지금 제가 3편 영화를 뽑았는데, 다른 영화를 또 찾아보려고 했는데도 여성을 다룬 영화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이 대중문화에서 나타나는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된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가. 하나의 그런 것들은 그 대중문화에서 나타나는 뭔가 그런 콘텐츠에서 나타나는 것들도 우리 사회가 과연 포용사회인가, 통합적인가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보는 점에서는 좀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이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이 세 편의 영화에 나오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사회적 거리감 조사를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료 노동자로서 같이 내가 일을 할 수 있는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이성 친구로서 가능한지, 혹시나 누군가가 내 친척 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인적 관계가 된다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누군가가 내 친척 중에 결혼을 해서 인척이 되면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는 제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수용할 수 있는가, 이런 점을 이제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강의는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되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짧은 강의를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과의 포용 사회로 가는 노력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짚어서 다뤄보았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권영태가 연구원들하고 회의를 하다가 주눅든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했는데요. 자, 50대 아저씨이고 제가 다른 연구원들에 비해서 상사인데도 갑자기 주눅이 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중간에 저는 어디 배경 주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TMI처럼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도 이제 대학 진학하면서부터 서울에 와서 살았고, 일도 이제 서울에서 계속 해왔는데, 몇 년 전 연구원들하고 회의를 하다가 보니까 문득 제 인생 처음으로 전부 서울 사람들하고만 같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정말 뜻밖의 벼랑간 발견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순간 나 혼자 지방 사람이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방 배경 주민인 셈인 거죠. 지금 이제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제안한 개념에 따르면 자, 여기서 이제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수도권, 지금 그걸로 서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혹시 우리 연구원들 중에 이거 보면서 저는 서울 사람 아닌데요 하는 연구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또 문득 드네요. 자, 이렇게 말 표현 하나도 사실은 우리가 조심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통합사회를 위한 노력이 저는 그렇게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정부에는 이런 정책을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기업은 무엇을 해야 돼 이런 거 강하게 요구를 하는 것은 또 당연히 한 축으로 필요하고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방 출신이었다는 것 때문에 젊은 저희 연구원들, 수도권 출신의 연구원들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제가 주눅이 든 것이 이번 북적북적 강의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자, 북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분들이 남쪽에서 정착하고 자리 잡고 살아가고 계시죠. 성공하신 분들,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분들은 이미 오늘날의 실향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래도 지방 출신이지만 언제든지 지방에 갈 수도 있고, 뭐 서울이 마음에 안 들고 하면 또 제가 고향으로 가서 살 수도 있는데, 북에서 오신 분들은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어떤 세속적인 성공 여부를 떠나가지고, 아마 저보다 더한 어떤 문득 그런 주눅 드는 감, 위축되는 감, 이런 현실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도 제가 그분들의 머릿속으로 다 들어가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만의 편견이자 선입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또 성찰하고 우리가 과연 정말 포용적인가, 우리 사회가 포용적인가, 나는 포용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북한 이탈 주민과의 통합, 포용사회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의자에 앉고 싶으신지 제가 여쭤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의자에 앉고 싶습니까? 저는 제가 수도권 출신이 아니어서 문득 주눅이 들어서 지금 파란 의자에 조금 앉기가 저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북한 이탈 주민들은 과연 어떨지, 물론 성격에 따라서는 또 뭐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그냥 파란 의자에 덥석 앉고, 그런 분들도 개인차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너무 작은 문제까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과연 우리 사회는 통합적인가, 나는 통합적인가, 포용사회를 위해서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 지금 현재 또 온갖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들이 만연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정부 차원의 노력, 또
개인 차원의 노력들이 같이 더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해서 많은 정부 정책들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 적응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뭔가 플러스해서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같은 것도 만들어져서 서로를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뭔가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교육과 일자리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많은 노력들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아직 그분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웃에 북한 이탈 주민이 있을 때 정부에서는 함께 사는 마을, 정착을 넘어 연결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도 남쪽에 살고 있던 분들도 서로 간에 더 연결이 잘 되려면 더 많은 노력이,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국민통합위원회 특위위원회 명단에서 앞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딱 두 사람만이 북배경 주민이라고 표기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북배경 주민이 적절한 용어라고 우리가 전제를 해보고 어떻게 표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들에게 다 남배경 주민이라고 만약에 좀 표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자, 이게 반드시 정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어떤 더 좋은 방법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하는 노력이 끝이 아니고 뭔가 더 통합을 위해서 포용 사회를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고 아이디어를 더 계속 찾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강을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 하지 않아도 되는 과제 되겠습니다. 이제 짧은 시간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주변에서 한번 북한 이탈 주민들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 찾기 어려우시면 오늘 공부한 포용이라는 주제, 특히 DEI라는 개념은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포용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 싶은 그런 사람들을 더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DEI 관점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 것인지, 정부가 뭘 더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정부에는 정책을 수립하라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가 되겠죠.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뭔가 의견을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저희 연구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100% 다 학답은 못하겠지만 최대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중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이런 공부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서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포용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그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높이 평가해드리고 싶고요. 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강의를 내가 왜 이걸 공부를 했었던가 생각을 좀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앞으로 그 연구를 계속하면서 더 나은 방안을 또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는 이것도 역시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PPT에 제가 그래도 이제 포용성이나 통합, DEI 관점에서 뭔가 표현들을 수정한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굳이 저한테 보내주시지 않아도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이번 강의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6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